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두의 눈물 저자 김허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흥분돼서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문학자와 선생님들에게 고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과연 우리가 지금 바른 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훈민정음 해례를 단 한 번이라도 정독하여 읽어는 보셨는지요? 아니면 주석을 달아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깊이 연구해 보셨는지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제 강의의 중간 시간을 빌어서 이 얘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국문학자와 선생님들께서는 제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경청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국어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강의를 2강까지 딱 보냈을 때, 선생님, 이렇게 훈민정음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왜 근데 저희들은 초등학교나 혹은 중학교, 대학교 과정에서 전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지 저한테 반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진심으로 우리 국문학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제목은 훈민정음 모음제자 원리 하도 기원설에 대한 출현 배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세종께서 1443년 세종 25년 음력 12월 상순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글자를, 옛 글자를 조합하여 28자로 만들었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유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셨기 때문에 결국 3년 후인 1446년 세종 28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에서는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한 음력 9월 상순을 기념일로 하여 양력으로 10월 9일 날 현재 한글 기념일을 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훈민정음을 처음 내놓으신 날, 즉 1443년 음력 12월 상순, 이날을 기념하는 기념일들이 각각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며, 사실은 세종대왕께서 내놓으신 날을 기념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의 국문학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은 과거에 최은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10월 9일 날을 반포 기념일로 기준하신 것은 정말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문학회에서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왔나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조선어학회 오봉엽 선생님께서는 최초에 최현배의 한글가를 보고 열심히 그것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내용이 옳지 못함을 아시고 실망을 하였고, 차후에 홍기문 전몽수의 훈민정음 역해를 보고 나서 그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여 교류함으로써 오봉엽 선생님이 하도기원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1959년 연변대학의 조선어학회지에 첫째 하도기원론과 상형기원론, 발음기관기원론, 이 같은 예를 들면서 잡지에 내놓으셨고, 또한 그 내용은 북한 학자들과 정확히 교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 학자들은 이러한 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정확히 갈파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자신들의 학론이 깨지거나 파괴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여 결국에는 이러한 논문조차도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말이 될 것 같은 일입니까? 절대로 학자적인 양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 남한의 학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내놓은 논문을 끝까지 그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진짜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울대학교의 초대 국문학장을 지내신 방종현 선생님, 충남대학 초대 총장을 지내신 리정호 선생님. 리정호 교수님은 하도 기원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기밀부의 정역을 정확히 연구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잘 갈파하신 학자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리정호 교수님도 하도론에 대한 것을 내놓질 못하고 감추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윤덕중 교수님도 그러하셨고 그 뒤에 나머지 학자들도 모두가 이러한 하도 기원론을 감추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하도 기원론에 대해서 첫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1995년도 육군 제9보병사단에서 수색중대장을 하면서 한강과 임진강, 철책 갈다밭에서 오봉엽과 홍기문, 전명수의 정읍 역회 파본을 제가 입수했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저에게는 정말 대단한 행운이자 저에게는 이 날이 잊을 수 없는 저의 감격의 날이었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그 파본을 가지고 1995년 겨울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하도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갈파하였고 해례본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 2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학자분들과 많은 상고사 연구하시는 분들께 혹은 학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런 내용들을 무수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잘 나와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랬냐고 저는 사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연변대학의 조선어학회에서 오봉엽 선생님이 이 안타까운 현실을 다 세상에 전하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그 후배 학도인 제자 학도인 리득춘 교수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진심으로 읍소하면서 전달을 했고 마침내 1989년 연변대학교 리득춘 교수님께서는 하도 기원론의 오봉엽 선생님의 그러한 논문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고 내놓았습니다. 자, 이때 우리 남한 학계의 교수님들, 리득춘 교수님이 하도 기원론을 재발견하였을 때 과연 이분들이 그 내용들을 접하지 못하셨을까요? 리득춘 교수님이 2016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분명히 남한의 학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한에서는 아직도 엉터리 한글, 일본 일제강점기에서 조선어학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우리 한글을 학생들에게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홍기문 전몽수 선생님께서 훈민정음 역회한 내용을 북한의 학자들은 그나마 수용을 조금씩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한글과 북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한글은 이미 방향이 다 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옳을까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남한의 학자들은 엉터리로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의 국문학회나 연변대학의 조선어학회가 훨씬 바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사실은 우리 여러 학자분들에게 혹여나 잘못된 어떤 이미지가 전달될까 하여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1강과 2강을 보내고 나서 여러 선생님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배경이 있고 이렇게 훌륭하고 과학적이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자랑스러워할 이런 글자의 제자 원리를 어째서 우리는 하나도 배우지 못했고
여태까지 엉터리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저 대학생들까지 교육이 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저한테 질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국문학자는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드리면서 현직 제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은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저는 궁궐과 사찰을 짓고 있는 목수 김허균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글과 문자와 우리 상구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제 소임을 하는 과정에서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책을 세종 이도의 눈물이라는 책을 내놓았던 것은 여러 방면으로 제가 권유하고 권고해도 이게 도대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여러분들 모든 국문학자하고 선생님들께 제가 읍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훈민정음은 하도로 인한 제자 원리와 하도의 기원론을 주장하신 오붕엽 선생님, 그리고 홍기문 선생님. 여러분, 홍기문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홍기문 선생님은 임꺽정을 집필하신 벽초 홍명희 선생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몽수 선생님은 그야말로 홍기문 선생님과 전몽수 선생님은 북한에서 최고 1인자의 국문학자이십니다. 이분들이 훈민정음 역해를 정확히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꼭 이분들의 훈민정음 역해와 세종 이도의 눈물, 제가 집필한 책을 꼭 보시고 그 원본을 한자 한자 읽어보시고 반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반성하지 않으신다면 영원히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한글이 이 땅을 더럽힐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일본의 그 조선의 학회의 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훈민정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실 겁니까? 우리 반성하고 반성합시다. 그리고 제대로 바른 국어교육을 한번 시켜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러한 얘기를 정말 제 가슴 속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 흥분을 좀 가르치고 제가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하도 기원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단 한자 말 한마디라도 틀린다면 여러분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 화면에 제 전화번호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밤새 토론을 하든 혹은 만나서 술을 한 잔 기울이면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교육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같이 고민하시면서, 물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히지 못하셨다면 용기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새로운 우리의 국어가, 정말 바른 국어가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되어지고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 언어와 문자가 세계 문자와 언어의 종주국이 되는 대열에 여러분께서도 같이 합류해서 저하고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학자님들과 선생님들께 제가 조선어학에서 오봉엽 선생님이 논문에 내놓으신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도, 대한민국의 김어균은 하도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천문지리가 포함되어 있는 하도의 그림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연변대학의 오봉엽 교수님은 보시는 그림처럼 둥근 모형의 16, 38, 27, 49, 중앙에 50 이렇게 맞춰 놓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이 우주를 둥근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둥글게 만들어 놓으셨고, 저는 이 글자에다가 초출자, 제출자를 대입함으로써 제자 원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하도의 그림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하도의 수적 표현은 제가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천문수리에 의해서 그 수리가 표현이 됐던 거고, 그 내용을 오봉혁 선생님께서도 정확히 갈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과 유사하나 여기에 국방위를 나누어서 오봉혁 선생님이 예를 들면 38목, 27화, 4구금, 16수, 50토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전 시간에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에서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전 강의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좌측에 있는 하도의 수적 표현, 대한민국의 김허균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도의 수적 표현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자로 이와 같이도 또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접근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도의 수적 표현은 연변대학교의 오봉혁 선생님과 같은 개념으로 도식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도의 수적 표현에 대한 정음 해례를 기록하고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김허균이가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와 같이 3과 8을 일렬로 연결시켜 놓고 안쪽에는 초출자의 점을 하나 찍어서 R을 표현하고 바깥쪽에는 점을 2개 찍어서 열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안쪽 것부터 차례대로 보신다면 16수의 O, 38목의 아, 27수의 우, 4구금의 어, 중토의 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확히 요거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우측에 있는 오봉혁 교수님이 해놓으신 내용도 함께 보십시오. 자, 이걸 보시면서 전에 혹시라도 오봉혁 선생님의 이러한 논문을 보신 교수님이 계시다면 이쯤에서 교수님 결심해 주십시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바른 국어 교육을 해 나가겠노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손발이 돼서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문학자에게 제가 연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논문을 쓰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숫자와 모음도에 대해서 제가 밝혀놓았습니다. 숫자와 모음도에서는 아쉽게도 연변대학교의 오봉엽 교수님께서는 1과 6을 잘못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 오봉엽 선생님의 이름을 오봉형이라고 표현한 그런 오탈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봉엽 선생님께서는 숫자와 모음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갈파하셨지만 1부터 6을 잘못 표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오타라고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저는 숫자와 모음도의 좌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1부터 10까지 정확하게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연변대학의 오봉엽 교수님께서 1959년도에 이러한 내용을 논문에 게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국어학자들한테 통하지 않자 그 울분을 토하시다 작고하시고 그 이후에 그 제자분이시는 연변대학의 이득춘 교수님께서 나만의 국어학회가 엉터리로 가는 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1989년도에 다시 오봉엽 교수님의 하도 기원론에 대한 그 출연 배경까지 설명을 정확히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대하셨습니다. 나만의 학회가 바뀌겠지 하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만의 학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류를 범한 그러한 한글을 그대로 후학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후학들은 그것이 전부인 양 그 내용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국어학회의 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포장을 해나가는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수입니다. 목수이고 현재 목수를 더 잘 수행하고 우리 후학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공대 한옥학과의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논문 학기를 남겨놓고도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세상에 울분을 토하면서 내놓는 것입니다. 저는 제 제자들을 위해서 혹은 저의 앞길을 먼저 가신 선배님들을 위해서 한옥학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정입니다. 전문 용어로 지정은 기초돌을 올려놓기 전에 기초돌이 정확히 1000년, 500년, 5000년, 만년을 갈 수 있도록 정말 지정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 위에 주춧돌을 넣고 기둥을 세웠을 때 그 건물이 정말 안정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의 가장 기본은 우리 한글의 지정은 한글의 땅은 뭐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그 원리를 정확히 갈파하고 그걸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정을 바르게 해야지 기초가 바로 서고 기초가 바로 서야 기둥이 바로 서고 기둥이 바로 서야 도리와 석가래가 바로 서고 지붕이 바로 섭니다. 그래야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한옥이 탄생을 합니다. 최고의 건물이 탄생을 하고 최고 오랫동안 그 건물이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훈민정음도 저 밑바닥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자 한자 설명을 전부 다 해놓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 세종대왕의 깊은 뜻을 우리 후배 학자들이 모르고 혹은 무시하고 이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의 저서의 제목을 세종 이도의 눈물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하게 간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음 제자 원리를 또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읍수해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자음의 제자 원리는 정확히 하도 기원론에 가늠합니다. 맞습니다. 자음 제자 원리. 자, 제가 한국의 김호균이가 음양오행의 원리에 맞춰놓은 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닷소리, 기역, 기역, 여린기역, 디귿, 티귿, 니은 이와 같은 순서의 제가 내용들을 여기에 발췌를 하고 정리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오행, 오음, 사계, 방위, 발성기관, 오방서수 어디 하나 맞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경복궁의 건물이 지어진 구성도 한번 보십시오. 경복궁이 구성은 하월대와 상월대 그리고 기단 위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계단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사방에도 이와 같은 하도 기원의 원본과 정확히 건물의 배치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경복궁에 가보시거나 혹은 창덕궁, 덕수궁에 가시게 되면 꼭 제가 드린 말씀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가셔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우리 훈민정음의 닷소리에서 기역이 앉아야 될 자리구나. 이 자리는 기역을 의미하는구나. 이 자리는 디귿을 의미하는구나. 정확히 맞춰보시면서 감탄해 보십시오. 오행, 목화토금수, 가운데 토, 동서남북 목화토금수가 정확히 일치가 되었고 그와 같은 배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그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의 천정, 그 반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용이
두 마리가 여의주를 서로 쟁탈하는 그런 형상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용의 발톱을 세어보십시오. 원래 제후국의 나라의 용의 발톱은 5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흥선 대원군 이하응은 자신의 아들 고종을 황제로 만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경복궁의 반자우의 용은 7조령입니다. 발톱이 7개인 용입니다. 황제국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뜻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복궁과 덕수궁, 우리의 모든 궁궐이나 혹은 사대부가의 건물 배치도 유심히 보십시오. 목화토금수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건축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모든 천문 원리와 수리가 자음 제자 원리에도 하도가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밝혔고,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변대학의 오봉엽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봉엽 교수님께서는 자음 제자에 대한 확신은 학론에 밝히지 못하였고, 후배 학자들에게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길 바란다라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봉엽 선생님이 그 유지를 받들어서 방위, 오행, 오음 이러한 내용들 외에 모든 우주의 천문, 지리, 수리를 제가 다 맞추었던 것입니다. 앞장에 이와 같이 제가 정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오봉엽 교수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이 모음, 자음의 제자 원리를 연변대학의 오봉엽 교수님이나 북한의 홍기문 선생님, 이러한 분들이 밝혀놓으신 것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제가 그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훈민정음 기원의 이설 하도 기원은 1989년도에 연변대학의 이득춘 교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한 논문을 다시 게재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큰 제목으로 보면 훈민정음에 대한 여러 기원설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혹자는 세종대왕께서 앉아 계실 때 창문의 모양을 보고 글자가 만들어졌니? 이러한 얼토당통한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국어학자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전혀 제자 원리를 정확히 밝혀놓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밝혀놓으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서울대학교의 방종현 교수님, 충남대학교 총장하셨던 리정호 선생님, 경기대학교에서 강의하셨던 윤덕준 교수님, 이런 분들이 대충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분들은 이러한 리득춘 선생님이나 오봉엽 선생님의 선행 연구된 자료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까? 왜? 당신들이 처음으로 밝힌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백일천하의 진심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세종 이두의 눈물이라는 책을 집필하였지만 저는 80년대부터 이러한 내용에 관심이 많았었고, 결국에는 제가 신흥 종교의 가장 수장이신 그러한 어른들의 학문을 제가 조금씩 배울 기회가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어떤 인연에서였던지 저는 동학의 후신인 보화교의 교주가 저의 처증조 할아버지가 되셨고, 저의 처증조 할아버지의 유품이 어찌 되었는지 책으로 다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하도 기원론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고 하늘의 뜻이었던지 제가 보병 제9사단의 일중대장 임무를 수행할 때 임진강과 한강이 연하는 갈대밭에서 작전을 하였고 거기에서 우리 연변대학의 교수님, 북한의 홍기문 선생님의 그런 논문들을 제게 우연찮게 입수를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나중의 자료들을 1989년도에 리득춘 교수님께서 이런 자료를 또 제게 보내오셨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분께서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시지만 지금 제가 세상에 이런 이론을 내놓고 하는 이런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여러분 학자들에게 이렇게 읍소하고 하는 이런 것을 저 지하에서도 뿌듯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득춘 교수님이나 오봉엽 교수님이나 홍기문 교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 인연이 세종과의 인연이 교수님들과의 인연이 저와 인연이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훈민정음이 바로 밝혀지는 그런 인연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도 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강안에 임진강의 강안에 한강의 강안의 뻘밭에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홍기문 선생님, 오봉엽 선생님의 학설이 연꽃과 같습니다. 그걸 제가 연꽃을 주워들고 여러분께 그 연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바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리득춘 교수님의 이 학론, 해례 발표 전에 기원설에 대한 연구, 해례가 발견된 후의 기원설의 연구, 하도 기원론의 출현 배경, 이러한 제목들로 이어진 이러한 자료들, 우리 대한민국의 국문학자분들께서 저한테 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아낌없이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들 다 여러분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의 뜻이 있으신 분, 어떤 분이라도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하도 기원론이 학술적 가치까지 해서 리득춘 교수님이 정리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밝혀놓으셨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지금 과거에 부끄러운 우리 국어학회의 잘못은 과감히 다 던져버리고 다시 학문의 기조를 만들어 봅시다. 연변대학에서 조선학 국제학술 토론회를 수없이 거행하면서 내놓은 자료들을 우리가 버리지 맙시다. 그 내용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비록 못난 이 학도가 발표한 세종 이도의 눈물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더 연구하시고 해서 더 좋은 학술로 내놓읍시다. 정말 제가 다행스러운 거는 며칠 전에 우리 국어학계의 어느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자료를 한번 선행연구 과제로 활용을 해보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에 이 내용을 발췌해서 넣고 싶고 그 내용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학회에서 단 한 번도 정식 학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용기 있으신 교수님들과 또 용기 있는 국문학자, 용기 있는 국어 선생님들, 용기 있는 우리 대한민국 7,500만, 남한 4,500만, 북한 3,000만이 합쳐 7,500만의 모든 우리 국민들이 훈민정음 세종의 뜻을 바르게 세워서 세종께서 지하에서 울고 계신 눈물을 우리가 닦아 드려 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봅시다.
세종 이도의 눈물을 닦아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한국의 김어균의 하도론과 중국 조선어학회 오봉엽의 하도론은 모양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은 일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민정음 제자 원리는 하도 기원설이 정확함을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제 책 혹은 훈민정음 그 원본을 한자 한자 곱씹으면서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한국의 김어균과 연변대학의 오봉엽 선생님, 리득춘 선생님이 주장하신 하도론 기원설이 어디 하나 그런 점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닙니다. 정확히 세종의 뜻을 저희들이 밝혀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날 잘못된 일제강점기의 조선어학회에 의해서 잘못된 훈민정음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훈민정음을 간송 선생께서 목숨을 내놓고 보호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뜻과 세종대왕의 그 천문 수리 모든 세상의 이치를 여러분들 경전을 만드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해놓으신 것을 어찌하여 우리 후손들이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훈민정음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지도해 나갑시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대학에 전공을 하는 모든 우리 후배님들에게 올바른 훈민정음의 원리를 가르쳐 드립시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